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이분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 이사가 아니죠. 최현덕 매니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도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전반적인 시장 흐름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오늘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수 1% 넘게 빠지면서 코스피는 현재 3,407선, 코스닥은 84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다음 주에 긴 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경계감이 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 지금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오전장이 좀 하락폭이 큰데 조심히 한번 좀 예상을 좀 해보면은 네. 오후장에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하락 이유가 어쨌든 미국 시장의 조정을 받게 되면서 우리 시장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목요일까지 거래가 됩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거의 일주일 동안의 어떤 긴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는 사실 그동안 이제 벌써부터 현금을 보유해야 되나 또는 주식을 가져가야 되는 고민이 좀 상당히 많은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벌써부터 좀 어떤 시장 어떤 고평가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는 어떤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9월 같은 경우도 사실 9월 시장은 안 좋다. 항상 안 좋았다. 그러니까는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그쵸. 9월 때 좀 급등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연휴 앞두고서 어떤 현금 확보하는 거는 맞는 이야기긴 한데 지금은 시장이 어떤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어떤 대세 상승 구간으로 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우리 연휴가 끝난다 하더라도 나스닥 시장도 강세 기조를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큰 변함이 없을 것 같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코리아스 카운터 해소가 되면서 이 외국인들도 집중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 이 어떤 커다란 또 강세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봤다면은 일단 이번 주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사지 못했던 우량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조정을 좀 매수 기회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1% 넘게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후장에는 오히려 저가에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오후장에 반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네. 큰 걱정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의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추석 전까지는 우량주 중심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반도체, 원전, 그다음에 로봇까지 네. 오히려 저가 매수를 활용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 전략 세워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반도체, 로봇 그리고 원전 쪽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압박 속에 원달러 환율이 최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죠. 1,41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 와중에 양지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수급 상황 속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저는 그것도 오늘 밤에 바뀔 수 있다. 이게 사실 당장 오늘 밤 내일 전망을 예측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달러가 왜 올라가고 있냐면은 이 금리 인하 기조가 살짝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장중에 발표했던 GDP 같은 경우도 네. 이 굿뉴스가 나오다 보니까는 경제가 좋으면은 금리 인하를 못 하는 거 아니야? 늦춰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는 이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유로화 약세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나온 건데 오늘 밤에 이제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PCE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PCE가 지금 이 월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둔화 쪽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연내 금리 인하 2번이 살짝 내려와 있는데 아마 오늘 밤 PC 발표가 되고 나면은 연내 금리 인하 2번은 다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금리 인하 관점으로 가게 된다면은 지금 달러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를 그러니까 이 원달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했어요. 그러니까는 차트를 보고 하는 분들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은 왜 올라가는가 이유를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 금리 인하 기점이 좀 뒤로 밀려난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경제 지표들이 어떤 그 금리 인하 방향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경기 둔하긴 하지만은 또 어느 정도는 괜찮은 그런 모습 나와주고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보여집니다. 만약에 경기 둔화만 계속 나온다 한다면은 오히려 시장은 경기 침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네네.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건강한 부분이라서 환율도 오늘 밤 PC 발표가 난다면은 바뀔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또 우리 시장에 이 외국인에서 크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반등이 안 나온다 한다면은 금요일장은 역시나 오후장 한번 그 매수 관점 보자. 요 의견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환율은 단기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었고요.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로봇주가 종목별로 엇갈린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편입하고 있던 로보티즈는 오늘장에서 상당히 강하죠. 5%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9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77%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1차 목표가 13만 원까지 달성을 했죠. 로보티즈 오늘장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게 테마였다면 네. 그대로 쭉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테마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로봇 같은 경우는 양산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이 양산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매출이 올라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숫자가 찍힌다는 이야기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틀 조정 끝에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가도 보시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또 급등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차트를 볼 때는 되게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자 지금 이 로보티즈가 유니티 로봇에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유니티 로봇이 가장 먼저 크게 양산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 중국의 유비테크라는 또 이 로봇 양산 기업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쫙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휴머노id 로봇 같은 경우는 오늘 구글의 딥마인드 같은 경우도 생각하는 로봇을 공개하면서 네. 실제 이런 그 우리가 미래에서 봤던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양산이 연말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은 아무리 못해도 내년부터는 좀 되겠죠. 그렇다 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절대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대장주 위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로봇주는 뭐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빅사이클, 이 메가트렌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 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한라캐스트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한라캐스트가 최근에 연이어서 좀 탄력적인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 잘 버텨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16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41%의 수익률 그리고 1차 목표가 9,000원도 달성을 했습니다. 이 한라캐스트는 수주액과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전략을 항상 주셨는데 한라캐스트도 조정 시 매수 관점 전략 세우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조정 시 이미 조정이 좀 나왔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로보티즈를 놓쳤다면 저는 지금은 한라캐스트 괜찮다. 왜냐하면 제가 양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로보티즈가 수주를 6월 기준으로 1조 원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 대죠. 근데 만약에 수주를 했다 하더라도 양산 시기가 뭐 내년이라든가 내후년 밀린다고 한다면은 언제 매출이 찍을 수 있지라고 해서 좀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건데 바로 다음 달부터 양산을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연초 3천억대에서 7천억이 추가된 1조가 된 건데 그 추가된 게 지금 테슬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마도 연말 되면 또 이 테슬라 옵티머스가 지금 뭐 그 어떤 양산이 얼마 되고 있는가 어떤 그런 뉴스가 나올 텐데 그와 관련해서 가장 큰 급등할 수 있는 게 또 지금 이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은 역시나 차트적으로 좀 높아 보입니다만은 네. 이미 상장 때 가격대를 돌파해놓고 나서 여기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로 올라가는 거 얼마 남지 않았다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2차 목표가로 11,000원까지 말씀드리는데 2차 목표가에 11,000원 가면 일부만 좀 수익 실현하시되 나머지는 좀 더 보자. 11,000원 가면 지금 이 종목이 시총에 4,000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5,000원 평가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니까는 좀 강한 시세를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라캐스트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진단이었고요. 로보티즈를 놓친 분들은 한라캐스트를 보자라는 전략과 함께 저희 다음 2차 목표가 11,000원까지 상향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장 공략 섹터도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느 쪽에 가장 집중하고 계세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어제 이제 네이버와 두나무의 어떤 그 주식 교환이죠. 뭐 합병 같은 건데 주식 교환이기 때문에 합병은 아니고 어쨌든 1등, 1등이 만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마침 이제 10월 달부터 이 정부 정책이 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좀 보자라는 건데 일단 기업의 어떤 그 주식 교환과 뭐 합병 같은 걸로 인해서 이제 좀 재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나무와 네이버가 만나니까는 이 코인계의 지각 변동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림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일단 정부에서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부안이 10월 달에 공개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지금 최근에 좀 주춤했었냐면은
지금 한국은행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주도하냐 민간이 주도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많다 보니까는 약간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건데 네. 정부에서 이제 10월 달에 안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어떤 발행 요건이라든가 담보 관리, 내부 통제 체계 같은 그런 법안을 공개하게 되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확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90% 이상인데 이대로 냅두다가는 지금 어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그 스테이블 코인 시를 다 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시급하다. 그래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지금 이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보고 있는 거고 업계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정부 안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정치권에서도 24일 날, 이번 주 24일 날 디지털 자산 TF를 출범을 했고요. 민주당이 출범했고 다음 날은 25일 날 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황과 쟁점을 보고받아서 또 다음 주 10월 1일 날 바로 또 간담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이 되면 10월 뭐 중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10월 1일부터 정치권의 간담회가 시작이 되고 또 정부 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재정화 받는 건데 여기서 지금 1등과 1등 합병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꽤 세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 아마존 월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전자상거래 전 세계 1등, 월마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냥 뭐 유통 마트 했을 때 월마트가 1등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카드 결제를 받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가 1.5%, 2.5%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영업 이익에 뭐 가늠하는 그런 어떤 이익률이 나오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했을 때는 그 이익을 다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 카드 수수료가 그렇게 크게 나갈 일이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아마존하고 월마트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런 대형 유통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뭐 당장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하겠죠. 다만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이 K 아마존이 있잖아요.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번 주에도 지금 워크로텔에서 이 코리아 블록체인 워크가 있었는데요. 이 차세대 결제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많이 쓰는데 맞아요. 우리가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금 많이 썼고 20년 전에는 뭐 카드를 그렇게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많이 현금을 썼고요. 네, 지금보다는 그렇죠. 지금은 사실 현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5만 원짜리 갖고 다니지 아마 1,000원짜리를 들고 뭐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만큼 좀 바뀌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결제 생태계도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시장의 어떤 결제 인프라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종목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산업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제도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네이버와 두나무의 이슈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쪽을 지금 눈여겨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탑픽 기업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뜨거운 기업을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의 트렌디한 종목 어디로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1위와 1위가 만났다. 네. 자, 1위가 만나면은 이 엄청난 폭풍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는데, 지금 이 두나무가 업비트 같은 경우는 국내 1등이고 세계 4위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혹시 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혹시 뭐 생각나는 거래소 있나요? 업비트? 네, 업비트 말고 빗썸? 네, 빗썸도 있고. 네. 우리 이제 그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보게 되면은 코인베이스가 미국에 상장돼 있잖아요. 네. 근데 코인베이스가 3등이거든요. 3등, 지금 그 업비트가 4등. 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하고 업비트하고 큰 차이가 없이 4등입니다. 근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퍼 70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이 업비트 같은 경우는 퍼 10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건데 그런 두나무하고 이제 이 우리 간편 결제 시장 1등과 만나다 보니까는 두나무가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저평가를 받고 있던 이유는 지금 수익원이 이제 업비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네이버 만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이 그 네이버가 이제 가장 그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은 그걸 유통을 시키는 이제 업비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만한 가치를 좀 부여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 네이버페이가 이제 어떤 국내 자산 1등, 아니 그 국내 간편 결제 시장 1등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익은 가져가는데 어떤 폭발적인 이익이 나온다기보다도 그냥 뭐 소소한 그런 이익이다 보니까는 둘 다 괜찮지만은 어떤 폭발적인 그런 게 없던 건데 둘이 만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그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고 이 결제 인프라에 있어서 어떤 국내에서는 좀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융업과 코인업계에서는 일대 지각 변동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업비트가 이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어떤 유통 창구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비트와 합병하는 이 네이버를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이익을 엄청나게 안겨준 이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짙어지고 있고 네이버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죠. 가격 네.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돼요? 일단 한번 네이버에 제 생각에는 물리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빠져 있던 건데 급등이 한번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 본다면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 봤을 때 어떤 재료 하나에 올랐다고 한다면 다시 빠질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정치권과 이제 우리 정부에서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고 1등과 1등이 만나면서 점점 어떤 그 업비트에 대한 가치가 좀 더 커질 겁니다. 그런 네. 관점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정고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32만 원, 손절가는 22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의 목표가는 32만 원, 손절 라인 2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네이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쪽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뜨거운 종목 그리고 섹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